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추분과 함께 곳곳에선 꽃들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가을 정취에 푹 빠졌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밀접 접촉을 했어도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미호천을 미호강이나 동진강 등으로 이름을 고쳐 부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미호천의 정체성을 다시 살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양군의 민물고기 전시관 다누리 아쿠아리움엔 연간 3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물고기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움직임이 괴산과 충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의 250여 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49명까지로 제한되고 있는 집회 인원을 훨씬 뛰어넘는 인원수였지만 청주시의 행정명령은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 산업단지 내 SPC 삼립 청주공장 일원이 경찰버스 차벽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세종시에서 예고됐던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회가 세종시의 행정명령으로 막히면서 집회 인원 250명이 인근 청주 지역으로 대거 넘어온 겁니다. 문제는 청주시의 대응이었습니다. 오후 1시를 전후해 이미 집회 제한 인원인 49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시각은 저녁 6시가 가까이 됐습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 해산을 요구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오전 10시경 세종에서 집회 인원들이 청주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청주시에 알렸다고 밝혔지만 8시간 가까이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방관한 겁니다. 오전 7시 40분 집회 인원이 49명을 초과한 직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세종시와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전달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방역수칙 위반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49명을 신고하셨는데 그 전에 49명이 아니셨거든요. 청주시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자진 해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회 참여 인원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뒤늦은 입장을 밝혔지만 고발조차도 초동 대응 미숙으로 인해 주최 측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에서는 추석 연휴 닷새 동안 하루 평균 30명씩 총 15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은 4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내국인 29명과 외국인 20명이 발생했고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 나온 환자가 18명에 달했습니다. 청주에서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7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오늘은 2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충북 방역당국은 연휴 마지막 날부터 PCR 검사 인원이 급증하고 있어 당분간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어도 자가격리를 시키지 않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백신 인센티브를 되살린 것인데 위드 코로나를 앞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던 지난 7월 정부는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도 델타 변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백신 인센티브를 없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과학적 근거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이른바 CDC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CDC와 비슷하게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어차피 델타 변이가 절대적 유행이 된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과잉 대응은 백신 효과 대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완료하고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내일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데 충북의 경우 100여 명에 달합니다. 단 자가격리 해제 이후 6일에서 7일 사이에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확진자 접촉을 했을 경우에 처음에 검사를 해서 음성이 이제 나오면은 그때서부터 수동감실에서 이제 본인이 그 14일간 일단 그런 증상이 있나 그런 걸 본인이 그리고 조심을 하면서 정부의 이번 지침 변경은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목에서 내려진 조치라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 면제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자치단체의 판단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공우표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입니다.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와 메밀꽃이 만드는 장관 속에 시민들은 꽃놀이를 즐기며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가득 담은 추분 풍경을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린 코스모스가 드넓은 벌판에 펼쳐져 있습니다. 기분 좋은 가을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리는 코스모스 풍경에 웃음꽃이 번집니다. 진천군 덕산읍 혁신도시 일원에 펼쳐진 코스모스 밭에선 시민들이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가을 정취에 푹 빠졌습니다. 아이들이랑 나들이 삼아서 여기 코스모스 밭에 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도 불어서 코스모스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청주 가덕면 코스모스 길은 드라이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지역의 명소가 됐습니다. 가을의 운치를 느껴보려는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국도변에 꽃길을 참 많이 해놨었는데 지금은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너무 좋으네요. 이 가을 날씨랑 딱 어울리게. 가을의 또 다른 전령사 메밀꽃도 순백의 자태를 뽐내며 들판을 수놓습니다. 운치 있는 풍경 속에 예비 부부는 소중한 첫 시작을 아름답게 기록하고 날씨도 시원하고 꽃도 좀 다 이렇게 넓게 좀 퍼져 있는 것 같아서 촬영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나들이객들도 기분 좋게 가을을 맞이합니다. 메밀꽃 밭 얘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추분과 함께 충북 지역 곳곳에선 꽃들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다채로운 꽃들이 만들어내는 가을 장관 속에 충북은 다음 주 초까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 서남권의 새 발전축으로 떠오른 미호천을 강으로 고쳐 부르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호라는 이름은 일제가 만든 명칭이라며 동진강 등 다른 이름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주 6,500억 원을 투입하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미호천 명칭을 미호강으로 바꿀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식으로 한번 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시마다 강이 흘러가는데 청주만 천이 흘러간다면 좀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충청북도는 즉시 미호강 명칭 변경의 당위성과 절차라는 제목의 참고 자료까지 냈습니다. 미호천보다 작지만 강으로 불리고 있는 전국 하천을 열거하면서 미호강으로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미호천의 유역 면적은 충북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5대 강을 제외한 전국 하천 중 5위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큽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일찌감치 미호강으로 고쳐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호강이 아닌 다른 이름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진강입니다. 각종 고기록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1914년 일제가 미호천이란 이름을 처음 만들었다며 일제 잔재청산이란 의미까지 부여합니다. 1823년도에 제작된 해동 역사, 여기에도 이제 동진강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연기원 지도, 여기에도 이제 분명히 동진강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많은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선조들은 미호천을 사는 곳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류인 증평에선 반탄, 진천에선 주천, 청주에서는 작천, 하류인 연기에선 동진강 등 9년마다 달리 불렀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 세분화됐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이름이 제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칭 변경 논의 자체가 100년간 잊고 있던 미호천의 정체성을 살피고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은 풍부한 해양 관광 자원이 부족해 관광객 유치에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단양군이 수년 전부터 민물고기만을 활용해 연간 3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어 괴산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카페형 아쿠아리움이, 충주에도 민물 생태체험관이 본격 조성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개관한 단양군 다누리 아쿠아리움입니다. 1,200톤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 전시장인 이곳은 150여 개의 수조에 234종, 2만 3천 마리의 민물고기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나 코로나 이전까지 연간 3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단양 관광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여 종의 담수 어종만을 전시를 하고 있는 곳으로 타 지역에 있는 해수 위주의 아쿠아리움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민물고기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움직임이 괴산과 충주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수면 산업연구소와 괴산군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부지에 전국 최대 규모의 카페형 아쿠아리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민물고기 전시장과 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만들어 단지 활성화와 함께 지역 경제도 살린다는 구상입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끝마친 뒤에 23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세계무술공원에 민물생태체험관을 조성해 오는 2023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02억 원을 투입해 생태체험 시설을 만든 뒤 인근 라바랜드와 능암늪지 등과 연계해 충주 대표 관광단지로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활용을 하면 큰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 민물고기를 활용한 역발상 관광 상품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최충진 청주시 의회 의장 건물에 대한 충청북도의 특혜성 임대차 계약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구차한 변명이라도 했지만 정작 계약 당사자이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충진 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본인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과거의 계약 조건이나 현재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1층의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충청북도 교육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충북교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김병호 교육감이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진실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납품비리 의혹에 교육감의 측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자 해지를 통해 교육 정상화에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주 간부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은 결백하다는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2030년까지 달성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구성할 것을 충청북도에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지구온도 1.5도 상승 시점이 10년 앞당겨질 만큼 문제가 심각한데도 충북의 행정은 거북이 걸음이라며 당원들과 함께 충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오는 11월 9일부터 2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내용은 도정 또는 교육행정의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의 개선 또는 건의사항, 도민 불편 또는 예산 낭비 사례 등입니다. 제보는 내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도민 제보방이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오는 2023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합니다. 현 시내버스 노선이 오송, 오창, 동남지구 등 신규 개발 지역의 인구 이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내년 말까지 용역을 진행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2020 도쿄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와 출전 선수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환영식에는 장애인 사격부 임봉숙 감독과 박진호, 이장호, 김현미 선수가 참석했습니다.
한범덕 시장은 은메달과 동메달, 3개 신기록을 수립한 박진호 선수에게 포상금 1,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청주시 명암동에 위치한 청주동물원이 오는 2027년까지 상당구 낭성면 관정리로 확장 이전합니다. 청주시는 742억 원을 들여 낭성면 일대 29만 4천여 제곱미터의 청주동물원 시설을 이전하고 국내 멸종위기 동물보건촌, 희귀동물 가상동물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